자, 계속해서 출제번호 17번 투자 분석 기법은 무조건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출발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잘 나와요. 이런 문제가 또 한 문제 좀 보게 되지만 어쨌건 서너 문제가 나오는 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17-1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2 다시 3번까지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박스가 많은 겁니다. 총괄해서 연습합니다. 자, 다시 1번부터 볼게요. 투자 분석 기법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묶어줄래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나오면 무조건 득점하세요. 화폐 시간가치를 묻습니다. 자,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시간가치를 고려한다고 했죠. 자, 1번부터 봅니다.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율분석법, 성수법, 수익률법, 현가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율법이 있다. 뭐가 틀렸죠? 현가회수기간법. 현가자가 붙으면 아니죠. 그러면 시간을 고려하잖아요. 따라서 현가회수법은 빼야 됩니다. 얘가 틀렸죠? X. 2번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화폐 시간을 고려하지만 고려한다 맞죠? 그러나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옵니다. 자, 3번부터 7번까지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인데요. 3번부터 7번까지가 다시 말하면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세 가지를 묻습니다. 3번부터 볼게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빼기 현금 유출의 현가로 계산해야 된다. 맞죠?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예상된 현금 수익과 지출의 현가합을 서로 각해 만드는 할인입니다.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맞죠? 옵니다. 4번은 굉장히 빈출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죠? 옵니다. 빈출입니다. 5번, 6번, 7번 묶어주고요. 5번, 6번, 7번은요.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합니다. 5번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정보로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선호되고 있다. 그대로 맞죠? 6번요. 6번은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순현가법은 할인율 또는 재투자로서 요구수를 사용한다. 요구수를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많은데 요즘은요.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6번은 자주 나왔어요. 유의하시고요. 7번 순현가법은 여러 투자한 중에서 가치가산 원리와 부의 극대화 원리가 모두 성립한다. 둘 다 성립한다. 맞죠? 옵니다. 자, 8번부터가 어림셈법 또는 비율분석법입니다. 8번 지분 배당률이란 지분 투자에 대한 분모 맞죠? 분모가 지분 투자 맞습니다. 분자가 순영업소득의 비율이다. 분자가 틀렸네요. 순영업소득이 아니고 세전 현금수지죠. 순영업소득 틀렸고 세전 현금수지 X. 자, 9번은 자, 빨리빨리 해석하면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자. 전지순종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입니다. 따라서 세전성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이 되고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요 종합하는 율이다. 전지순종. 이거 빨리빨리 뚫립니다. 자, 얘가 예를 묻는 것이 9번이죠. 지분 배당률은 세전 성수 역수이다. 전지 나왔네. 세전 역수가 지분 배당률. 전지 맞습니다. 순소득 성수의 역수가 종합하는 이다. 순종 역수 맞네요. 옵니다. 자, 10번. 순소득 성수란 분모가 순영업소득에 대한 맞습니다. 분자가 지분 투자액이 아니죠.
총 나누기니까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 따라서 지분 틀렸고 총투자액의 배수이다. 틀렸습니다.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액이라도 한다. 뒤에 거 맞는 말이죠. 앞에 게 틀렸다. X입니다. 11번 종합환원율이란 자 분모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지분 투자액이 아니고 총투자액이죠. 따라서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이다 해서 한자가 틀렸습니다. X. 12번요. 채무 불이익률은요. 안개했죠. 영부유. 따라서 영부유 유효 조소득입니다. 순영업 소득 틀렸고 유효 조소득이 영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순영업 소득 틀렸고 유효 조소득이 옳은 단어입니다. X. 13번요.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따라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비율 맞습니다. 대출자 은행은 부채 감당률이 1 이하를 요구한다. 아니죠. 1 이상을 요구하죠. 1보다 클수록 유리하니까 1 이상을 요구합니다. X. 14번 LTV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 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도 증가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네요. 옵니다. 17-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를 열거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자, 1번은 뭐죠? 이거 아시죠? 기대 수익이 요율 수익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이죠. 항상 실현자가 들어가면 얘는요, 투자에서 의미가 없다. 항상 요거는요, 작아야 됩니다. 요거 묻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수익이 12%. 실현 수익이 20%다. 기대 수익이 10%네요. 답이 나왔네요. 실현은 나가래. 버리시고. 그러면 기대가 작잖아.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입니다. 투자 안 한다. X. 항상 투자는요,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커야 됩니다. 이럴 때 투자하죠. 그럼 2번요. 시장 가치가 1,000만 원. 투자 가치가 얼마? 950입니다. 투자해야 하네요. X. 투자가 적네. 세 번째. 수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죠. 그러니까 얘는 O네요. 투자한다. O입니다. 4번요. 수익성 지수는 얼마나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겠죠. 0.9면 1이 못 되니까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입니다. 5번은 뭐냐면요. 5번은 이거 아시죠? NPV. 순경가는 얘는요. 수익형가 빼기 비용형가입니다. 이거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합니다.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문 5번 봐요. 5번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1,000만원이다. 나왔네. 수익형가 1,000만원입니다. 미래 수익형가 1,000. 현재 투자 금액이 바로 비용 평가입니다. 현재 투자 금액. 현재 투자 금액 비용 평가가 얼마? 950만 원. 수년가 얼마? 900입니까? 아, 900이네요. 예, 예. 그러면 수년가 얼마? 빼니까 얼마? 100만 원. 0보다 크죠? 투자한다, 그죠? 투자한다. 수년가가 0보다 크니까 O입니다. 다음에 6번. 회수기간 4년. 목표기간은 5년이다.
회사는 짧을수록 유리하죠. 목표가 5년이고 회수가 4년이면 짧래. 당연히 투자한다. 투자 O입니다.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3번, 5번, 6번이죠. 세 가지 경우. 17-3번입니다. 자, 투자와 관련된 산식 또는 역수 관계를 여기에 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요. 잔금 비율. 하게 되면 비율이니까 분자분모. 잔금은 무조건 연금형가 나누기 연금형가. 잔금은 무조건 연금형가죠. 이때 기간은요. 분모는 전기간, 분자는 남은 기간. 맞죠? O입니다. 2번요. 매도 가격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거죠. 매도 경비 빼고, 다음에 빚 갚자 미상한 저당 잔금 빼고, 다음에 세금 내자 자본 있어야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면 세후 지분 빼기 맞죠? O입니다. 3번요. 역수를 묻네요. 연금의 내각에서의 역수는 감채 기계수 역수 맞죠? O입니다. 4번요. 저당 상수의 역수는요. 연금의 현가계수다. 역수 맞죠? O입니다. 5번요. 순현가는 순현가 집합 볼까요? 요거 순현가는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 요거잖아요. 요걸 풀어선 게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순현가는요. 괄호 단어 두 개 있죠.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분보기 현가. 요것도 합친 것이 수익 현가입니다. 앞에 괄호가 수익 현가예요. 빼기 지분 투자 현가. 얘가 바로 비용 현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6번) (7번도) 묶어주고요. 이제 눈치가 빠르면 이제 답이 나올 건데 요거 있죠. 전지, 순종, 역수. 전지, 순종. 6번요. 전지 나왔죠. 세전, 성수, 역수는 지분 배당률. 전지. 7번요. 순종.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하는 일이다. 순종, 역수 맞네요. 8번. 채무 불이익률은 공식 그대로 뭐지? 영부유. 뭐가 틀렸죠? 순영업소득, 분모가 순영업소득이 아니고 유효조소득. 영부유, 유효조소득입니다. X죠, X. 이상으로 투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편 정책 넘어가죠. 정책은요.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와야 돼요. 4문제. 자, 포인트는 꽤 많습니다. 포인트 18번 부동산 문제. 별표가 없죠? 약해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포인트 19번 정책의 기능과 수단. 별표도 되어 있죠? 웬만하면 한 문제 꼭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포인트 20번 토지정책 별표 한 개죠. 좀 약합니다. 포인트 21번 임대주택정책 별표 3개네.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포인트 22번 주택의 분양정책 별표 1개다. 좀 약한 부분이 되고요. 23번 주택의 여가가정 별표 2개. 역시 이제 신경 써야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24번 조세정책 별표 3개죠. 그래서 중요도 한눈에 쭉 볼 겁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죠. 처음부터. 포인트 18번 부동산 문제는요. 최근에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워밍업 한다 치고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문제 특징으로는 지속 성량, 악화 성량, 비가역성, 복합성, 해결사한 대상을 들 수 있다. 모두가 맞습니다. 5입니다. 2번은요. 기출문장인데요. 한 번 잘못 산 토지를 다시 팔기가 어려운 것은 비가역성이다. 아닙니다. 비가역성은요. 돌이킬 수가 없는 특징이지만 항상 부동산 문제는요. 관계 악화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항상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 얘가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2번 보게 되면 한 번 잘못 산 토지는 다시 팔기가 어려운 것은 관계 악화가 아닙니다. 왜? 지가 못 나가 못 산 거지. 예.
얘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못 산 거는요, 절대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정확히 말하면요, 경제적 하자. 경제적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자를 저질렀지. 잘못한 거예요. 얘는 경제적 하자이지 결코 비과학성,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3번, 4번 묶어주고요. 직가고, 직가고. 자, 3번 직가고가 심화되면요. 당연히 뭐 중심지 땅값 비싸니까 외곽지로 나가겠지. 직주 분리 현상이 과도하다. 그리고 주택난이 악화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직가고의 폐단으로 투기의 발생, 주택난의 악화, 물가 상승, 공공사업 비용 증대, 지주조건 틀렸네. 직주 분리죠. 직주 분리. 직주 분리. 그리고 사회 불편의 초래를 심화한다. 그래서 직주조건 틀렸고요. 직주 분리를 초래합니다. X. 5번과 6번 묶어줄래요. 5번, 6번. 소득의 불평등도를 묻는데 얘도요. 거의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결론만 아시면 돼요. 5번.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밑줄입니다. 멀수록 밑줄. 멀수록 불평등합니다. 진익에서는 밑줄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밑줄. 1에 가까운 게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 크다는 말이죠. 1에 가까울수록 즉, 자, 이럴수록 불평등도가 높게 되고 10분의 분배. 분배는 적을수록 밑줄. 나왔죠? 로렌츠는 멀수록. 진익에서는 1에 가까울수록. 10분의 분배는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크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6번 응용합니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공공주택 짓고 보조금 많이 주게 되면요. 사회가 평등해집니까? 불평등해집니까? 평등해지겠죠. 평등해지게 되면 진익의 수값은 크기가 아니고 작게 만들어야지. 따라서 크게 만든다 틀렸고요. 진익의 수값을 작게 만들어요. X입니다. 다음에 7번. 우리나라의 양적 주택 문제는 질적 문제 우선하여 해결할 문제다. 맞죠? 양적 문제가 먼저잖아요. 옵니다. 다음에 19번. 부동산 정책의 기능과 수단. 문제 볼까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계획과 계획 수단을 설명하였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서는요. 예외 없이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세요. 중요합니다. 또 나오면 득점해야 됩니다. 1번. 시장 실패의 원인은 안개있죠. 불공정 외모,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 비대칭성, 외부 효과, 규모 경제. 맞죠? 옵니다. 2번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실패 수정이다. 아니죠. 시장 실패 수정이 아니고 사회적 목표 달성이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치적 기능입니다.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기능이죠. X입니다. 3번은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정책을 수립에는 주택 수요가 아니고 내려가서 주택 소요. 정책은요. 주택 소요 문제 해결입니다. 두 번째 줄. 중산층의 시장 원리는요. 주택 소요가 아니고 주택 수요. 정책에서는 주택 소요가 되고 시장 원리는 주택 수요 개념이 유효합니다.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X. 4번요.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이것은 정부의 정책적 기능에 속한다. 정책적 기능이 아니고 경제적 기능이죠. 경제적 기능. 그래서 경제적 기능에 속합니다. X. 계속해서 외부 갑니다. 5번. 외부 경제가 있는 재화는 외부 경제가 뭐가 떠올라요? 개인 공헌. 땅 부자가 공원 만들어서 하면 내 돈 들어갔지 편익은 남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편익을 많이 본다. 외부 경제는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대로 맞죠? 남들이 이득을 많이 봐요. 옵니다. 6번. 외부 불경제는요. 뭘 돌려? 공해성 공장.
그러니까 자 이때는요 공장은 내만 이득 보고 공인을 뽑아대니까 피해는 남들이 많이 보잖아요. 따라서 이때 외부 불경제된 재관은 전체적인 피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사회적 전체 비용이 크다 옵니다. 7번 정의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의 행위가 아니지 제3자 이는요 거래 당사 아니죠. 제3자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또 다른 제3자에게 그래서 거래 당사자를 제3자로 바꿔야 됩니다. 제3자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입니다. X. 8번 기출문장이죠. 새로 조성이 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벽화를 발생을 시키면 동네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공원 주변의 주택에서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구선은 좌측이 아니고 우측으로 이동하죠. 우측이동 X. 9번도 빈출입니다. 정의 외벽화를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적 최적량보다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든다. 과소 생산 맞는 말이죠? 옵니다. 이어서 10번, 11번 묶어두고 빈출. 나는 무조건 득점하자. 10번은요. 직접개입. 11번은요. 간접개입. 떠오르죠? 간접개입은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금보조개. 그죠? 금보조개 떠올리시고요. 10번 직접 개입 방법은 토지 수용, 공용개발, 토지 은행제도.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 직접 개입 맞죠? 옵니다. 11번 간접 개입은 뭐지? 금보조개, 금융,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금보조개 맞네요. 계속해서 이는 시장기구의 자율적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간접 개입이 아니고 직접 개입하니까 바로 뒤에 문장입니다. 직접 개입하게 되면요 시장의 자율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뒤 문장은요 간접 개입의 설명이 아니고 직접 개입의 단점이죠. 직접 개입의 설명입니다. 뒤 문장이 들렸죠. 그래서 시장 기회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간접 개입이 아니고 직접 개입의 설명이다. X. 포인트 20번. 토지 정책은 지문은 꽤 많지만은요. 조금은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 분량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묶어줄래요. 7개 지문에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 바로 보겠습니다. 1번.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의 수반되는 정의 외부가 제거 아니지. 정이 아니고 부외 외부가를 제거하죠. 정 틀렸고 부외 외부가를 제거합니다. X. 빈출이죠. 2번. 지역지구제, 기출문장이네요. 지역지구제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을 제한합니다. 신축 제한. 신축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제한을 하게 되면 자 이러면 공급을 증가 못 시키잖아요. 신축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불변. 맞습니다.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장기적으로 주택가치 불변 맞고요. 과거 기출문장은요. 장기적으로 주택가치는 상승하면 틀린 말입니다. 불변 맞습니다. 옵니다. 3번. 지역지구제 실시와 함께 시장 진입에 장애가 있다면 독점이 성립하는데 이때 독점의 문제가 성립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고 사전적이죠. 사전적 독점일 때 문제가 생기죠. X. 4번은요. 단기효과, 5번은요. 장기효과 두 가지 비교합니다. 4번 단기효과는 지역지구제를 지정하면 동네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화살표 동네 좋아지니까 정이 아니고 부외 외부가를 제거하죠. 정 틀렸고 부외 외부가를 제거합니다. 틀렸죠. 화살표. 그럼 동네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지. 수요가 증가하면 화살표 가치가 상승하겠지. 그래서 정이 아니고 부를 제거하죠. 부를 제거합니다. X. 5번요. 장기 효과는 이제 단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공급자는
초과는 얻게 되는데 이때 초과는요 바로 사후적 독점이 아니고 사전적 독점이죠. 사전적 독점. 그러면 화살표 신규 공급자가 진입하게 되면 화살표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치가 하락한다 해서 X입니다. 괄호가 틀렸죠? 사후적 독점이 아니고 사전적 독점입니다. 6번. 6번과 7번은요. 기출문장이지만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6번.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일정 동그라미. 일정하면 기억나죠? 자, 일정하니까 가격은 일정하고 공급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지역지구제는. 따라서 일정하다면 원래 주택 가치 수준, 즉 가격은 일정하다 맞습니다. 그 지역의 공급은 증가한다. 공급 증가 무조건 맞잖아요. O입니다. 7번. 기출문제네요. 정부에서 공업과 주거인이 혼합된 지역을 주거 전용지로 이용객을 변경하였다는 그것이 바로 지역적의 효과를 말해요. 그러면 단기는 자, 당연히 동네가 좋아지면요 가치 상승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면 공급은 무조건 증가죠. 공급 감소 틀렸고 지역적으로 무조건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은 증가입니다. X. 8번, 9번, 10번 묶어줄래요? 8번, 9번, 10번. 토지은행제도입니다. 토지은행. 8번. 토지은행제도를 실시하면 개인의 무재산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다. 맞죠? 개발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한 반면 여기까지가 장점입니다. 이제 단점이죠. 공영개발과는 달리 공공자유보유 상태의 토지의 관리 문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관리가 어렵다. 맞죠? O입니다. 9번요. 공공토지 비축 법률에 의하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을 위하여 필요하면요 얼마든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수용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유지가 필요하다면 수용 가능하다. O입니다. 10번. 기출문장이네요. 공공토지 비축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한다. 아니죠. 관리는 LH죠.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지자체 틀렸고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죠. 따라서 X 틀렸습니다. 11번.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으로는 비과세적 방법으로 자 구획 정리사업에서 간보율만큼 개발이익이 반영이 됩니다. O입니다. 공영개발 당연히 반영이 돼요.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맞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각종 부담금 맞습니다. 공시지가제도 얘는 틀렸죠. 공시지가 목적이 뭡니까? 공시지가. 토지의 부동산의 적정 가격 공시. 말 그대로 적정 가격 공시가 목적이지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틀렸습니다. 토지은행은 개발이익 환수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제도를 빼야 되겠네요. X. 12번. 공공용지 확보 방안으로는 공영개발 용지 확보 맞습니다. 토지은행 용지 확보 맞죠. 토지선매제도 용지 확보 맞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5 이상이네. 개발이익 환수는요. 땅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이익 환수. 얘는요. 개발이익 환수는 뭡니까? 땅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형평이 안 맞잖아. 따라서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합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는 바로 공공용지 확보가 아니라 형평성 확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바로 개발이익을 환수합니다. 형평성 확보요. 들었습니다. X. 13번. 토지선매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선매니까 매수하죠. O입니다. 그런데 토지 선매 듣고 매수하는 것이지 미리 적어줘요. 수용 X. 수용은 틀린 말입니다. 토지 선매는 수용이 아니고요. 매수제도. 토지 선매, 매수의 매수. 수용하면 틀린 말입니다. 매수하는 제도 맞습니다. O입니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주택 정책 무조건 출제가 돼요. 일단 무조건이기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줄래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임대료 교재, 7번부터 11번까지 5개 묶어주고요. 얘가 바로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12번부터 18번이 다 묶어주세요. 얘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임대료 규제. 나오는 순간 이렇게 그림 돌리죠. 임대료 규제는요, 시장 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규제합니다. 어떻게 규제한다?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낮게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결국 임대는요, 빨간 게만큼 손해봅니다. 이만큼 손해본다. 손해보니까 이만큼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싸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초과 수요. 초과 수요. 바로 떠올리고 이렇게 이제 지문 보십니다. 항상 공급 부족 초과 수요 떠올리시고요. 1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초과 공급 틀렸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며 기존 임차인들은 이동이 져야 된다. 뒤에 건 맞죠? 초과 수요 X입니다. 2번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 맞네요. 계속해서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질적 수준 저하 맞죠? 옵니다. 3번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액 형성한다. 맞습니다. 임차인은 주거 고증현상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거 고증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교통 혼잡 등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증가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4번요.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료 규제를 해제한대요. 해제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규제하다가 내일부로 오늘 자정부로 해제 다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면 내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얘가 뭐 단기에 임대료 상승 올라갑니다. 임대료 올라가면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죠. 장기적으로 공급을 원래좀 찾을 때까지 공급은 증가되는데 해제하면요 단기에는 임대료 상승, 장기적으로 원래좀 찾아갈 때까지 공급 증가되고 묻죠. 따라서 단기에는 임대료 상승 맞네.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한다 맞죠? 옵니다. 5번요. 임대료 규제는요 임차인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이거 무슨 말이죠? 임대료 규제하면요 이동이 활발합니까? 이동이 저하됩니까? 저하되죠. 이동이 저하되면 비탄력적이지. 이동 저하. 따라서 임차는 비탄력적이다. 왜? 이동 저하. 그럼 비탄력적입니다. 반면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공공임대주택은요 이동이 활발합니까? 저하됩니까? 이동이 활발하죠. 이동이 활발하면요 임차는 탄력적 맞네요. O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이동 저하 비탄력적. 공공임대주택은요 이동이 활발하다 탄력적이다. O입니다. O. 6번 정부의 교제 임대료 한도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서 가치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O입니다. 7번부터 11번까지 5개 지문은 임대료 보조입니다. 7번 보조금 정책에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 효과적이면 가격 보조가 효과적이다. 가격 보조가 집세 보조죠. 정책적으로
집세 보조가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한다.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현금 보조죠. 현금 보조가 효과적이다. 그대로 맞죠? 옵니다. 8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지역과 소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하죠. 맞는 말인데요. 8번도 지문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 O가 됩니다. 9번.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죠. 따라서 O입니다. 10번도 기출문장. 임대료 보조에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수요 보조보다 공급 보조다. 앞뒤가 바뀌었네요. 주거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은요. 공급 보조보다 수요 측 보조예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공급 측 보조보다 수요 측 보조가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됩니다. X. 11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금을 주게 되면 단기는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여기다 막 기출문제가 기억나는데요. 얘는 이대로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조금 지급합니다. 불러줘요. 소득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수요 증가 감소, 증가죠. 그러면 임대료 상승하라, 임대료 상승입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공급 증가 감소, 공급 증가죠. 다시 공급이 올라가면 증가되면 임대료 상승하라, 임대료 하락입니다. 이때 공급이 낮다, 공급. 얘가 뭐 공급은 무조건 장기 효과. 앞에 건 모두가 단기 효과. 단기 효과. 따라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단기에는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한다. 이렇게 묻는 지문이 바로 몇 번 지문이다. 바로 11번요. 11번. 임대료를 보조하면 단기에는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다 생략이 된 문장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O입니다. 이어서 12번. 자,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인데요. 1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시장은 사적 시장과 공공으로 분리된다. 맞죠? 공공임대가 싸기 때문에 그래 싹 빠져나가죠. 그러면요 사적 시장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맞죠? 공공으로 빠져나가니까 사적 시장은 수요가 줄어든다. O입니다. 1번처럼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요 13번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임대료가 하락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14번 장기로 가게 되면 장기로 가게 되면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한다. 임대료가 하락하면 공급도 감소되겠지. 맞습니다. 15번 장기적으로 사적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공급량 불변이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지을 만큼 옮겨가니까요. 사회 전체 공급량은 서로 불변이다. 맞습니다. 16번 공공주택의 공급은 단기에는 공공주택으로 이주해오는 사람이나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모두가 혜택을 본다. 모두가 임대료가 싸니까요. 혜택을 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옮긴 세입자만 임대료가 싸니까 세입자만 혜택을 보게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17번, 18번. 지금 두 개만 집어넣는데 혹시 여러분들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영국행, 통장, 분기기 들어보셨죠? 8가지.
그 종류가 최근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거기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최근에 계속 집중 투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문 두 개를 끄집어냈습니다. 17번.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등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자, 포인트 나왔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이 목적으로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아니고 무슨 주택?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입니다. X. 18번. 행복주택은 국가 등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한다. 50년 이상 영구적 임대하게 되면요, 행복주택이 아니고 영구임대주택이죠. 영구임대주택의 설명입니다. 틀렸죠? X. 그래서 이 공공주택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8가지 영국행 통장 분기기만큼은요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된다. 자, 포인트 22번입니다. 주택의 분양 정책. 그러면요, 총 8개 지문인데 1번부터 5번까지가 분양가 상한제, 즉 분양가 규제. 6번, 7번, 8번 3개 지문은요, 선분양과 후분양, 이 2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바로 지문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분양가 규제죠. 7번 봅니다. 분양가 규제도요, 똑같아요. 시장 분양가보다 낮게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이만큼 손해보니까 항상 공급, 부족, 초과, 수요. 요거 돌리시면 됩니다. 다만 얘가 뭡니까? 시장 원리, 시장 가격. 노란선은요, 정부의 규제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 갭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갭만큼 뭐지? 전매 차익이 있죠. 이것만큼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즉 가수요자. 요 예를 말합니다. 요거 보시면서 지금 봅니다. 1번.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면요, 실수요자 중심이다. 아니지. 투기를 일으키니까 가수요자. 실 아니죠. 가수요. 투기수요. X. 2번. 분양가와 시장가 차이만큼 전매 차익이 발생하므로 투기수요가 불러일으킨다. 맞죠? 옵니다. 3번요. 주택의 분양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한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지? 요거 공급, 부족, 초과 수요. 얘를 말합니다. 따라서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게 되면 건설업체는 수익성 처리에서 공급은 미치게 되고, 그러면 그것만큼 중고주택의 가격은 상승할 수가 있다. 맞죠? 옵니다. 4번요. 상한 가격을 시장가보다 낮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 아니지 초과 수요. X. 5번.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가를 설정한다. 아니지. 시장 가격보다 낮게 이하죠. 이하.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가를 설정한다. 기출문장이요. X. 이어서 6번, 7번, 8번 선분양과 후분양입니다. 6번 선분양은요, 수요자가 아니고 공급자가 유리하죠. 그래서 선분양은 공급자 중심의 제도가 되고, 후분양은 수요자가 유리하죠. 앞뒤가 바뀌었네요. 선분양은 공급자가 유리하고 후분양은 수요자가 유리합니다. X. 7번요. 선분양은 공급자는 모델하우스만 지으면 돼. 돈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맞잖아요. 돈 다 땡겨 쓰고 지을 때 아무 때나 지어버려. 그렇죠. 따라서 부수공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 우려가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매매 차익에 따른 투기가 생길 수도 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8번요. 후분양은요, 다 짓고 분양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따라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주택시장도 위축될 수가 있고 건설업체 자금조달이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이 요구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포인터 23번요.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여과 과정. 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지문 연습합니다. 1번. 우리 시험은요, 여과 과정은요, 상량을 하향으로, 하향을 상량으로, 그거 잘 바꿔서 묻거든요. 무조건 의심하세요. 따라서 1번. 기출문장이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까지가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나빠지면 상향 틀렸네. 하향, 하향. 상향 틀렸고 하향 여갑니다. X. 2번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고소득층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죠. 상향 여가 맞네요. 옵니다. 3번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대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보수 비용은 100억인데 가치 상승이 500억이래. 그럼 고친다, 안 고친다? 고치겠죠. 고치면 동네가 좋아지니까 상향 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정부에서 주택의 질적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주로 신축을 금지하죠. 금지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들이 상향 여가가 아니고 하향 여가가 발생하죠. 신축을 금지할 때는 바로 하향 여가가 주로 발생합니다. X. 5번. 이때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 바로 적급주택이죠. 일정 수준 이하의 적급주택들은 하향 여가만큼 주택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요, 하향 여가만큼 장기적으로 늘어나겠죠. 하향 여가만큼 적급주택은 불변 틀렸고 증가한다. 늘어납니다. 증가합니다. X. 6번 빈출. 자, 잘 나오니까, 자, 꼭 체크하시고요. 고급 주거지와 적급 주거지가 인접해 있죠. 인접할 때 경계적 부근에 적급 주택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죠. 땅값 올라가죠. 할증되어 그래. 할증 맞네.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쁘지. 그러면 할인된다, 맞죠? 옳은 질문인데요. 요거 자꾸 바꿔서 뭐래요? 할증가를 바꾼 단어가 틀린 답이 되기 때문에 바뀐 단어만 조심하세요. 옵니다. 7번. 주거분리란 기출문장이네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된다. 아니지. 고급과 적급이죠. 고급지역과 적급주택이 분리되죠. 따라서 고급지역과 적급주택이 서로 분리됩니다. 고급과 적급. X. 계속해서 주거분리는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둘 다 나타납니다. 뒤에 건 맞아요. 앞에 게 틀렸습니다. 고급과 적급이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가 됩니다. X. 8번. 이것도 빈출 자주 나와요. 무허가 주택이나 불량 주택의 존재는 시장 실패 때문에 나타난다. 자, 얘는 어디 보실까요?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저소득. 돈이 없잖아요. 돈. 저소득. 소득의 문제, 소득의. 따라서 불량 주택의 문제는요, 저소득 또는 소득의 문제 때문이지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득의 문제예요. 저소득 X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조세정책. 매년마다 안 빠지고 늘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자, 그러면 보기 지문이 1번부터 9번까지죠. 9번까지인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 다 하셨잖아요. 2차 과목. 세법 공부하시면 요거 아시죠? 국세, 지방세 다 하시잖아. 그러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또 처분 단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 그거 되시겠죠? 그거 기본입니다. 그거 항상 갖고 가세요. 학교는 잘 나오거든요. 그거는 세법이기 때문에 안 집어넣거든요. 그거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잘 나옵니다.
그런 전제에서 1번부터 보세요. 1번. 조세 효과입니다.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세금 부과하면요, 세금만큼 당연히 뭐 임대료 상승, 가격이 올라가겠지. 맞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면요, 주택의 공급은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5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2, 3, 4, 5, 4개 묶어주고요. 조세 기착입니다. 당연히 아시잖아. 항상 탄력성과 조세 기착은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죠. 크면 세금 작게 내고요. 거꾸로 작으면요, 세금 많이 낸다. 무조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탄력성과 조세 기착 무조건 반대식이다. 반비례 관계. 요거 묻는 것이 4개 지문입니다. 2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맞죠?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5입니다. 3번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정액으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0이 되면요,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내죠. 또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 무한대로 하면요, 반대로 수요가 하나도 안 내죠. 수요가 하나도 안 내면 공급자가 전부 내겠네요. 두 가지 모두가, 재산세는 모두 공급자에게 귀착이 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정부가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반대로 임차인 부담은 작아진다. 맞잖아요. 또 임대주택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반대로 임대인의 부담은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 맞죠? 옵니다. 5번.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택은 신규 주택이죠.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맞죠? 비탄력적이면 재산세 상당 부분은 자, 공급자가 많이 내겠네. 공급자가 많이 내게 되면요, 임차인이 내고 임대인.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이면요, 공급자가 많이 내니까 공급자 또는 임대인에게 귀착이 많이 됩니다. 이어서 오래된 주택은 기준주택이죠. 기준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면, 공급이 탄력적이면요, 반대로 공급자가 적게 내겠지. 따라서 공급자가 적게 내면요, 임대인이 내고 임차인이 많이 귀착이겠죠. 임차인에게 많이 귀착이 돼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X. 6번. 신규 주택과 재고주택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때로는 임차인의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를 가리켜서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때로는 임차인의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요,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직적 형평성을 침해할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7번. 자, 7번은 빈출입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요, 얘가 나올 순간 이동이 저하됩니까? 이동이 활발합니까? 활발하죠. 활발하면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요거죠. 임차인의 수요가 활발해도 탄력적이지. 그러면 임차인 세금을 적게 내겠지. 이 문장입니다. 따라서 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활발한 이동으로 임대주택 재산세가 임차인이 적게 내니까 임차인에게 정가된 현상을 완화시킨다. 즉 임차인은 세금을 적게 낸다. 맞는 말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장이고요. 8번.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하게 되면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절피하자. 토지 단일세 맞죠? 옵니다. 9번 질문요. 얘도 빈출입니다. 양도세를 중과시하게 되면요, 거래가 뚝 끊기죠.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생긴다. 맞습니다. 거래가 뚝 끊기면요, 공급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가 되면요. 주택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가격 상승이죠.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자, 정책 다 끝냈습니다. 딱 절반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활동가 감면 평가인데요. 얘는요,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